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오세훈과 안철수의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 여론조사 방법은 100% 무선 전화에다가 경쟁력 50%, 그리고 적합도 50%, 각각 1600명씩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연령별 그걸 각각 조사를 해서 1600명, 1600명 조사해서 50%씩 각각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에 앞서서 SBS, KBS, MBC 등 방송 3사에서 안철수와 오세훈과 안철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 지금까지는 안철수는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고, 적합도는 오세훈이 우위가 있는 거로 나왔는데, 물론 오차 범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경쟁력 부분에서 오세훈이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적합도에 비해서.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적합도보다는 경쟁력에 더 우위가 있는 거로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 물론 오차 범위 내인데 적합도는 오세훈이 34.4, 그리고 안철수가 34.3, 0.1% 차이로 오세훈이 앞섰고, 경쟁력은 오세훈 39.0, 안철수 37.3. 여기서는 오히려 경쟁력에서 1.7%가 오세훈이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서로 오세훈과 안철수가 박빙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세훈이 조금 앞선 방송 3사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의 여론조사 안철수가 질 수도 있다. 상당히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요. 오세훈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예측이 들기도 합니다. 안철수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만약에 오세훈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박영선과 1대1 대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박영선 30.4, 오세훈 47. 오세훈이 확실히 앞서는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16% 이상 앞서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박영선 29.9, 안철수 45.9, 이것도 약 16%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만 되면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박영선을 큰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그것은 뭘 나타내냐. 지금 서울 시민의 여론이 LH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악화되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야당을 지지하는 프로테이지가 59.3%, 거의 60%, 여당이 32.7%,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야당 지지가 높다. 이것은 4.15 총선에서 보여준 서울의 민심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3자 구도로 나갔을 때도 박영선이 1등이 아니라 오세훈이 1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3자 구도, 물론 이제 단일화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3자 구도가 될 일은 없겠지만 3자 구도로 나왔을 때도 박영선 27.3%, 오세훈 30.2%, 안철수 24%. 이걸 보면 3자 구도일 때는 안철수는 100% 3등이다. 오세훈과 박영선의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늘 여론조사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 하루 만에 끝나서 내일 단일 후보가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오늘 하루 만에 빨리 진행이 돼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내일 3월 23일에 야권의 단일 후보가 오세훈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느냐? 자, 그걸 봅시다.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 나는 죽어도 안철수 아니면 안 돼. 난 죽어도 안철수가 아니면 지지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이 만약에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다. 오세훈으로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었다면 내가 비록 안철수를 지지하지만 야권 단일 후보도 안철수와 같이 협력 관계다. 안철수가 선대위원장이 되어서 오세훈을 지원하듯이 오세훈에 대한 지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박영선이가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대로 나는 오세훈을 지지하지만 안철수로 단일 후보가 됐다. 야권 단일. 그것은 당연히 오세훈을 지지하지만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안철수를 지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권의 그러니까 왜 단일화를 하는 목적이 뭐냐?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그 후보를 야권 후보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한심한 사람들이 나는 안철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안철수가 안 됐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세훈이 싫다 그래서 박영선을 지지한다.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왜? 야권 단일화를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려면은 어느 안철수나 오세훈 중 어느 누가 야권 후보가 되더라도 지지를 해야 된다. 똑같은 지지를 보내야 된다. 성원을 보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지하는 야권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조건 단일 후보로 된 야권 후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오세훈과 안철수는 같은 편이다. 같은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힘쓴 것이고 누가 됐든 그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떨어지는 후보가. 그래야만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박영선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목적은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야권 후보를 지지해야 여권 박영선을 꺾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